자,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아이고, 요즘 날씨들이 많이 덥습니다. 지금 6월 중순경에 되는데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요. 날씨들이 매우 더운데 어떻게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또 너무 덥다고 이렇게 에어컨 있는 데서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사진활동 또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비는 오고 막 그러지만 비 그치고 나면은 이제 대기 중에 공기들도 깨끗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들도 굉장히 푸러지고, 또 사진적으로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화려하거나 이렇게 화려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차분하다기보다는 그런 컬러풀한 사진들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계절이 사실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밖에서 덥더라도 좀 많이 좀 걸으시면서 촬영 활동들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드리는 건가요?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셨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송보의 사진강좌 오유모 시간은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좀 써봤는데 고배열 줌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그냥 특성이라고는 했는데 뭐 어떠한 특징도 있을 거고요. 특징, 뭐 특성 뭐 비슷한 말이죠. 이게 이제 말맛인데 그런 것들 하고, 과연 이런 고배열 줌렌즈들은 이게 어떤 때 쓰는 게 맞느냐, 그런 거 좀 조금 송보가 그냥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의 느낌. 또 물론 여기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렌즈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제가 다 써보진 않았어요. 또 갖고 있는 렌즈도 있지만 안 갖고 있는 렌즈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렌즈들은 어느 때 어떤 식의 적시적소에 쓰면은 좀 맞을까? 이런 렌즈들은 왜 메이커에서 만들까? 무리를 하면서까지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사진과를 들어가서 사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업 군대 갔다 오고, 또 이제 90년도에 사진가로서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저랑 이제 같이 사진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단일 렌즈 위주로 사진을 찍었죠. 줌 렌즈들도 사실은 기피를 했었을 때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이면. 그 당시에 줌 렌즈를 쓴다고 하면은 보통이 어떤 줌 렌즈였냐면, 3570 줌. 조금 더 벌어진다 그러면 한 2885 정도. 망원에서는 80에 200이나 70에 210. 만약에 또 광각줌을 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줌이 저거죠. 캐논에서 2035 f3.5 L 렌즈. 그 당시에는 이제 오토포커스가 막 대중화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대중화되기 전이고 바디가 그렇게 쓸만한 바디들이 많지 않았을 때나 매뉴얼 렌즈하고 매뉴얼 바디들을 쓸 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의 2035 2.8L로 650, 620, 630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발전을 하죠. 니콘도 마찬가지로 그런 줌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450 줌, 광각줌을 쓴다면 그런 줌들을 썼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하고 우스갯소리로 촬영을 하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해봐요. 커피를 마시면서. 야, 편하게 한 20에 300 또는 24에서 300mm라든가 또는 24, 아주 우리가 그냥 아예 더 크게 보자. 뭐 24에서 500mm 정도 줌이 나오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서도 근데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클 거야. 그리고 무거울 거야. 그래서 줌 렌즈의 효율성이 어떨까. 하지만 그런 렌즈가 나오면 야,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과 한 20년 정도 전에. 근데 20년도 전? 20년도, 80년도, 20년도, 2000년, 28, 5, 6년 정도 됐네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돼갖고 그런 줌 렌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배열 줌 렌즈예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줌 렌즈의 원칙은 뭐였냐면요, 보통 2배에서 3배의 줌이 성능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줌 렌즈의 혁명이었어요. 이런 고배열 줌들은 예전에 뭐라 그래야 돼? 비디오 카메라라 그러나요? 방송용 장비에서의 그런 쪽에서나 썼던 거지, 실질적으로 정사진에서 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어요. 이미지 서클이라든가 성능에서 정사진을 받쳐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렌즈들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전에도 이런 렌즈들은 있었어요. 매뉴얼 렌즈들을 쓸 때 탑런에서 28200이라는 렌즈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요즘은 28300으로 나오죠. 탑런에서도요. 28200도 나오고. 근데 렌즈가 상당 부분 어두웠습니다. 5.6 이상, 5.6인가 6.3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쓰는데 어떤 제약을 받죠. 어디서 제약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초점을 맞출 때 상당 부분 어둡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상에서 보통 조리개 4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반이 검게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매트 스크린을 갈아서 썼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초점의 정밀성에서 떨어진다고 말들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했었어요. 그런데 AF 시대가 도래를 하죠. 물론 85년도에 알파 맥섬 7000, 미놀타 맥섬 7000이 나오면서 AF 시대가 도래를 해요. 86년도에 니콘에서 F501, 뭐 그 시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캐논에서 650, 620, 630. 그러다가 90년도, 88년도에 F4가 나오죠. 그 다음에 90년도에 AF 카메라 쓸만한 것들이 보급형 아니면 고급형까지 합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AF 시대의 전성기가 된 거예요. 그건 디카 시대를 맞기 전에 AF, 그러니까 초점을 카메라가 맞춰주는 AF 시스템이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랬을 때 AF 렌즈로 나온 탐런의 28, 200 이런 것들이 AF로 초점을 맞춰주니까 초점 맞추는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약적으로 이런 줌 렌즈들이 효용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매뉴얼 렌즈 중에서 고배열 줌 렌즈 중에 또 유명했던 렌즈가 뭐가 있었냐면 니콘에서 만드는 니코로 렌즈 중에 50-300이라는 렌즈가 있었어요. f4.5짜리였죠. ED 렌즈였거든요. 이 렌즈가 성능은 지금 거에 비해서도 결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렌즈였죠. 이 렌즈도 많이 썼었던 고배열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주로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 포트레이트를 찍는다거나 뭐 풍경을 찍는 이런 분들이 쓰는 렌즈가 아니라 보도 사진가용 렌즈로 많이 썼었다는 거예요. 어떤 보도 사진가 중에 맞습니다. 스포츠 사진을 찍는 기자들이 많이 썼던 50-300 f4.5 렌즈. 그리고 탐런에서 한 28, 200의 줌 렌즈, 50-300 이런 렌즈들을 썼었지만, 이렇게 지금 것처럼 더 고배열 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AF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나왔던 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줌 렌즈들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진을 할 때 쓰면은 맞을까? 요거 한번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